바랍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민주통합당의 김동철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하루 내내 지금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애결위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지난 2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러면서 내곡동 사전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아마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대통령이 안 챙긴 게 아니라 너무 챙겼잖아요. 너무 챙겨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해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결과를 보고 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자신이 챙기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모든 게 지금 대통령이 관여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약 전에 땅도 직접 둘러봤고 또 아들 명의로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잖아요. 이 기자회견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 수사 중이지만 지금 속속속속 얘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서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고발을 각하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죠. 대통령 아들을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진술만 받았죠.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형이 장동 속에 현금 10억 원을 쌓아둔 것, 이거 정상적인 것 아니죠.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할 처신이 아니죠. 그 다음, 대통령 아무리 형과 조카 관계라 하더라도 조카에게 6억 원을 빌려주는 그런 큰아버지 많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서면 진술서도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써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 이것은 검찰과 청와대가 서로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검찰에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특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아직까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검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장관 사과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가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독일의 불프 대통령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사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확실히 잘 모릅니다. 예. 독일 대통령이 친구 부인으로부터 7억 4천만 원 시중 금리보다 낮게 빌렸고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그리고 국민적 분란이 쇄도하니까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이 내곡동 사건 정도 되면 대통령이 먼저 물러나지는 못하더라도 사과는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현재까지 사과 여부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정부는 말이죠. 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정현주 KBS 사장, 촛불집회 참가자, MBC PD 수첩,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등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야당 쪽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 전부 그 결과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체적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지휘감독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무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사건 평정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사건 평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해서 검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정 완료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대검으로부터 평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경일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금 평가를 받아서 책임을 지우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평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최경일 중앙지검장도 지금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무죄 사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어떤, 있는 게 아니라 무죄 사건이나 복무 형태 전반에 걸쳐서 복무 상황이 평가가 돼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 네, 장관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100억이나 드는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죠. 그런데 투표시간 연장은 필요하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필요하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돈이 문제라면 투표시간을 단축시켜야 되죠. 네? 100억이 문제여서 그렇다면 투표시간을 단축하면 돈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또 체육관 선거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으면 비용은 아주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돈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그것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예기 종합 정책 질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군용병장 소음 피해 문제, 이전 문제, 이거 정말 지난 50년 동안 이 소음 피해를 당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정신적 재산상의 이런 피해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민생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의 말 바꾸기를 지적을 했더니 다른 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가지고 확인했더니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군용병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고 새로 부임한 총리실장께도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국방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뭘 말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 바꾼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가 이제 국방위가 18대 국회에서 국방개혁법과 여러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그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그 법안은 여러 가지 심의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은 기부대 양형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것을 명확히 법령에 넣고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서 신중히 접근하고 나가자. 이런 말이지 이 원칙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임종용 총리실장 나와 계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우리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신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국방부 장관님과 우리 총리실장이 협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총리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습니까? 네,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직접 주재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해가지고, 당시에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이견을 관계부처 간에 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부도 이 법안 제정에 동의하고 같이 노력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예산 당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총리실이 조정을 해서 정부 내에 하나의 의견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다시 국방부 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소음방지 대책법 예. 법제처 심사 단계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8대 국회에는 이 법안이 상락이 돼서 제출까지 됐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난 7월에 입법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났는데 국회에 아직까지 제출도 안 되고 있습니까?
정부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18대 때 우리가 제출했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그 법안 내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곧 제출할 겁니다. 예. 군 소금피해 대책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6,900만 원 편성됐어요. 네?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 때는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추계를 얼마를 했냐면은 전체가 8,5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에 42억을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대 국회가 똑같다면은 내년 예산에 42억이 반영돼야지 6,9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예산 세부 내역에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요것은 좀 더 정확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소금 대책 그 사업 지원 기준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85웨이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말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걸 85웨이클로 잡은 국방부의 그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안보는 국민 모두가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74년에는 85에클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했다가 5년 뒤에는 80에클로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75에클 이상으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85베이클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겠다고 그러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85베이클로 시작을 했다가 시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정부 예산 여건이 또 나아지게 되면은 현재 민항에서는 75베이클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세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제 군용병장을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아까 직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그렇게 특별하게 이전 비용을 걱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 비용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또 설령 정부가 약간의 재정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지출해야 될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용병장 이전에는 비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이 매년 지금 소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금액이 적게는 1,000억, 많게는 매년 한 1,700억 정도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보상금을 위해서라도 보상금 지급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군용병장 이전은 해야 되는 거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110건의 원고주가 33만 명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군용병장 이전은 정말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년 소음 피해 배상을 1,700억 정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 자체가 대도시에 있는 군용비행장을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는 동력이 된 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 이것은 기부대 양해 원칙과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의 주민 동의 요 사항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김동철 의원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인사를 드리고 우리 김태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받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예.